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심폐소생술의 단계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대상자가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반응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반응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반응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자가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우리 두 번째는 119에 신고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해줘야 되는 건데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는 뭐부터 해준다 그랬냐면 가슴 압박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슴 압박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냐면 기도 유지해주고요. 기도 유지가 제가 기도 개방시켜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개방시켜 놨으면 인공호흡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세동기 도착하면 제세동기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쓰러져서 누워있어요. 그럼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언어적인 자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괜찮아요? 하면은 지금 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거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가 호흡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대상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에 접근하기 전에 일단 현장이 안전한지부터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화재 현장인지 폭발하고 있는 현장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현장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를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 구출해서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이 안전하다면 대상자한테 가서 반응 확인해야 되는 건데 어깨 살짝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뭐로 해주는 거냐면 언어적인 자극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반응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대상자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태이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이 자세를 지금 회복시 자세 취하고 난 다음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호흡 맥박 확인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 대상자가 지금 이 회복시 자세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대상자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건 바로 뭐를 하는 거냐면 119에 지금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19에 신고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그냥 말로만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러면 군중 심리가 있어서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목해가지고 거기 빨간 옷 스웨터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검은색 이렇게 자켓 입으신 분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해 줄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동 제세동기 있잖아요. 자동 제세동기를 갖다가 가져다 달라는 걸 도움을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없고 지금 괜찮으세요 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다음에 호흡하지 않아요. 그러면 즉시 도움을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요.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음에 119에 신고할 때도 그냥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딘지 발생 장소가 어딘지 지금 대상자의 수가 그러니까 많은지 적은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혼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응급의료 상담원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따라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요. 다음에 이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응급처치 해줘야 되는 건데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가슴 압박부터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주는 거냐면 가슴 압박을 해주는데요. 이 대상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게 가슴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풀어놔야지 이제 해주는 거죠. 옷을 풀어놓고요. 다음에 여기 대상자에 이렇게 여기 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이면 이렇게 흉골이 있어요. 흉골.
흉골이 이렇게 여기가 바로 명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흉골이라고 해요. 흉골. 그럼 이거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 여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압박하는데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두와 유두가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유두와 유두가 만나는 중간 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을 풀어 헤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풀어 놓고요. 다음에 흉골 하부의 절반, 흉골 아래쪽의 절반 부위에다가 지금 흉골 하부, 가슴뼈 아래 하부의 절반 부분에 한 손을 놓고요. 다음에 네 손을 겹쳐 놓는 거죠. 네 손을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손바닥의 뒤꿈치로 압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압박할 때 팔꿈치가 구부려지면 안 되고 팔꿈치가 편 상태에서 이 손바닥의 뒤꿈치로 압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 깍지 끼고요. 손꿈치 놓고 그 다음에 깍지 끼고 평행하게 겹치죠. 그 다음에 깍지 끼거나 펼수 이렇게 깍지 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5cm 정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5cm 들어가게 하려면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하지 않으면 5cm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에 팔꿈치 곧게 펴야 되는 거고요. 어깨랑 일직선이 이른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분에 100K에서 120분의 속도예요. 그럼 여러분 초당 2회의 속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1분에 120회 속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고 몇 cm 들어가게 하는 거냐면 5cm 들어가서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중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박했다 풀렀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압박과 이온이 50대 50이 되게 하는 거고 가슴에서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손바닥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슴 압박 몇 회 해주는 거냐면 30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 몇 번 해주는 거냐면 인공호흡 몇 번 해주는 거는 2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을 말하세요 하면 30대 2의 비율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면 가슴 풀어 헤치고요. 그리고 흉골 하부의 2분의 1 지점에 손바닥 놓고 겹치고 난 다음에 손바닥의 뒤꿈치로 압박하는데 내 체중을 실어서 5cm 정도 들어가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30회 압박해 주고 인공호흡 2번 해주고 그래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의 비율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도유지 인공호흡이 나오는데요. 왜 기도유지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유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개방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유지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개방시킨다는 거예요. 얘는 기도를 개방시킨다는 거거든요. 기도 개방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인두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인두인데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 지금 인공호흡을 하면 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면은 인공호흡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집어넣어도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개방시키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개방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인공호흡을 해주라고 하는 건데 기도 개방은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대상자가 누워 있잖아요. 그럼 한 손은 이마에다 대고요. 한 손은 턱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끼면 저절로 뭐가 개방이 되냐면 기도 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한 손은 이마에다 놓고요. 한 손은 대상자를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 다음에 한 손은 턱에다 대고 턱을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턱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개방시켜 놓고 개방시키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기도 개방했잖아요. 그럼 기도 개방을 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대상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숨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코를 막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입을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코 막고요.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려서 완전히 밀착시키고 공기 새지 않게끔 해서 1초에 1회의 속도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초에 1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회 하는 거냐면 2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인공호흡 2번 해주고, 그래서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이 뭐냐면 30대 2의 비율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공호흡 2번은 오래 끌면 안 되고 10초 이내에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호흡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슴 압박해줬잖아요. 그죠? 가슴 압박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 유지해주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대상자가 이제 숨을 쉬었어요. 이제 막 호흡도 하고 막 이렇게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응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회복시 자세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회복시 자세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냐면 분비물이 기도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비물을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한 손은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한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한 손을 들어 올려주고 이런 자세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취해가지고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대상자의 몸쪽고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과 바닥을 구부린 차를 대상자를 옆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팔을 여기다가 이렇게 개요. 이렇게 개고 난 다음에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어깨랑 이 다리 있죠. 이 다리를 갖다가 이 옆으로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서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자랑 머리는 이렇게 오는 거고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인데 팔은 이렇게 옆으로 괸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대상자 이렇게 옆으로 누웠는데 다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된 자세로 오게 해가지고 분비물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분비물 배출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비물이 기도를 막아서 질식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주는 게 회복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가슴 압박해주고요, 그죠? 가슴 압박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준다 그랬냐면 인공호흡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 빼고 뭐만 해주는 거냐면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가슴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은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을 빼고 가슴 압박만 해줘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하는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 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게 훨씬 더 그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압박만 해주고요. 제세동기 도착하면 제세동기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여러분.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거든요. 그럼 대상자 발견했어요. 대상자 발견했습니다. 그럼 대상자 발견했으면 뭐 해야 돼요?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거죠. 반응 확인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언어적인 자극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여러분? 119에 신고하고요. 제세동기 가져다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아무도 없고 내가 뭐를 못해요. 그러면 그 상담원의 조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환자가 지금 심정지 상태예요. 그럼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은 이 인공호흡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가슴 압박 소생술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거기 밑에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 나오잖아요. 요거 하면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가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하철역마다 배치되어 있고 공공장소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이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심폐소생술보다 뭐가 훨씬 더 효과적이냐면 얘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해서 요즘은 국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건 가슴에 붙이는 두 개의 패드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패드를 붙이면 우리 심전도처럼 이 대상자의 EKG 심전도를 읽어내요. 그래서 심전도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전기를 갖다가 대상자한테 줘서 심장을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전기를 줘서 자동으로 아주 강력한 전기를 대상자한테 줘서 심장에 충격을 가해서 심정지된 대상자를 심장을 다시 뛰게끔 하는 그 충격기, 기계인 거죠. 기계를 갖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급성 심정지의 흔한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소에 발생하는 심실세동이거든요. 근데 이 심실세동은 심폐소생술보다 뭐가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냐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실세동은 이 심장의 이 심실이 가장 불규칙하게 이렇게 수축하는 거라고 하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있을 때 여기가 좌심방이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우심방이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좌심실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우심실이잖아요. 그럼 이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해야 되고 우심실이 수축을 하면서 폐에 이렇게 더러운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심실의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좌심실이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온몸의 전신의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실세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순서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것은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하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순서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기계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의 전원을 켜야지만 작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전원 켜기가 가장 먼저인 거예요. 전원을 켜야지만 기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원을 켜고 난 다음에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드를 부착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 패드 부착하고요. 패드를 부착하면 이 대상자의 얘가 심전도를 분석을 해요. 심전도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심전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얘가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세동 버튼 누르면 제세동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강력한 전기를 써버렸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딱 꺼지면서 자동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자동 충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다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반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료진이 이렇게 도착해 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기계니까 맨 처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전원을 켜주는 거예요. 기계니까 전원 켜주는 거죠. 전원 켜줘가지고 지금 이게 기계가 작동이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작동되도록 해줬으면 다음에 패드를 부착해서 대상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 부착 위치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쇄골이죠. 쇄골. 이 쇄골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빗장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빗장뼈. 그래서 오른쪽은 쇄골 아래에다가 붙이고요. 왼쪽은 겨드랑이 선 중간에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 빗장뼈 밑에다가 붙이는 거고 왼쪽은 왼쪽 중간에 겨드랑이 선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잘 알아두시고요. 패드를 부착하면 이제 이 패드에 부착을 하면 약한 전류가 대상자한테 흐르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심전도 EKG를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돼요. 그럼 심장 리듬을 분석하면 약한 전류가 대상자한테 흐르면서 심전도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물러나 주세요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러나 주세요 하고 그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대상자, 우리도 손을 떼줘야 되는 거죠. 대상자한테. 그래서 분석 중이니까 물러나 주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춰야 되고 손을 떼야 되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러나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 버튼이 눌러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세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주 강력한 전기가 대상자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약한 전류가 흐를 때도 손 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러나 주세요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버튼을 누른 순간 아주 강력한 전기가 대상자한테 가는데 당연히 이때도 제세동 버튼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러나 주세요 하고 주변 사람들이 물러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러난 거 확인하고 제세동 버튼 눌렀잖아요. 그럼 아주 강력한 전기가 대상자한테 가면서 제세동이 시행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스스로 뭐를 하는 거냐면 충전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충전이 이 소요 충전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하는 거죠. 30번. 그래가지고 우리 흉골하부의 2분의 1 지점에 5cm 정도 들어가게 손 겹쳐가지고 손바닥의 뒤꿈치로 1분의 120회 속도의 속도로 가슴 압박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세동을 시행을 했어요. 그죠? 다음에 버튼 누르는 거죠. 버튼 누르고 다음에 즉시 가슴 압박 시행하고요. 그래서 가슴 압박 시행할 때 이 30대 2의 비율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회의 비율로 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얘도 중요하거든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랑 이 심폐소생술은 누가 도착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구급대원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론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심폐소생술, 우리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응급처치의 원칙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맞고요.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우리 응급처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주변이 먼저 안전한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화재 현장인지 폭발 현장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론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대상자가 있을 때 호흡이 정지된 환자, 기도 폐쇄된 환자, 다음에 심정지 환자, 그죠? 다음에 대량 출혈 환자, 이런 대량 출혈 환자인 이런 대상자부터 먼저 응급처치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를 빨리 옮기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골절을 입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부목을 대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옮기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골절을 입은 대상자는 부목을 대기 전에는 절대 이송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대상자가 질식이래요. 지금 기도가 폐쇄된 상황이에요. 그럼 1대 응급처치로 올바르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물이 들어가서 지금 기도를 막은 거잖아요. 그럼 이물이 어떤 이물인지, 고기인지 떡인지 사탕인지 종류나 위치 확인하고요. 다음에 지금 대상자가 구역질이나 호흡곤란, 청색증의 증상이 있는지 관찰해야겠죠. 그죠? 대상자의 상태, 어떤 상태인지 관찰해야 되는 거고요. 손을 넣으려고 빼내려고 하거나 구토를 일으키는 방법은 시간이 지체되고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삼가야겠죠. 그래서 손 집어내서 빼내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손 집어넣어서 구토 유발하는 방법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의식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몸 뒤에서 다른 한쪽 손으로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감싼 다음에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하는 게 이게 무슨 법이었죠, 여러분? 하임리히법이었잖아요.
하임리히법이었고요. 다음에 이물질이 빠지지 않아도 하임리히법은 한 번만 시행한다. 여러분, 이게 배출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은 이 이물질이 배출될 때까지 하임리히법도 반복해주는 거고 기침도 반복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대상자의 경련 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머리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 대주고 위험한 물건만 치워주는 거죠. 다음에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단추나 넥타이 풀고 호흡 편안하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질식의 우려가 있다면 고개 옆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고요. 다음에 경련을 멈추게 내가 막 손으로 잡거나 막 억제대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거고요. 입에 수건 같은 거 물리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건 물리면 그 수건이 입 안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입에 수건 같은 거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질식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분비물을 이렇게 막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해주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4번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응급조치로 적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화상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인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요. 다음에 환부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서 화기, 열기, 온기를 이렇게 빼줘야겠죠. 그죠? 염증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된장 사용하면 안 되고 핸드크림 사용하면 안 되고 치약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다음에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음에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벗기다가 살이 뜯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대상자의 약물 오남용립 중독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어도 복용량이 적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지금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아니죠. 겉으로 난 증상이 없어도 복용량이 적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골절 환자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골절 환자가 출혈이 있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요 등으로 덮어줘서 대상자 보온해주고요. 다음에 안정시키는 건 맞죠?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한다?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목을 대주기 전엔 절대 움직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움직이다가 이 뼈나 이 부러진 뼈들이 뚫고 나와가지고 2차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찌르면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3번 틀렸죠. 다음에 상처 부위의 퉁퉁 부은 초기의 부종은 냉으로 잡는 거거든요. 냉찜질 해주는 거고요. 출혈이 있으면 상처 멸균거즈로 덮어주고 압박해주는 거죠.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보세요 여러분.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화상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는 거고요. 다음에 장신구는 부종이 오기 전에 빨리 제거하는 거고요. 물집 터뜨리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터뜨리면 안 되고요. 다음에 환부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찬물에 담가가지고 지금 화기 빼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화상 부위에 된장 바르면 안 되고 치약 바르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걸 한다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한테 혈액순환이 되게 해서 다시 소생시키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와 심장 활동이 멈췄을 때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됐을 때 호흡을 하게 하고 뭐로 호흡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공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하고 다음에 가슴 압박을 통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서 혈액순환을 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기술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의 위치 중요하잖아요. 그죠? 패드의 위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고요.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쇄골이에요. 쇄골.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빗장뼈라고 얘기를 하죠. 빗장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오른쪽에 빗장뼈 쇄골 아래 붙이는 거고요. 다음에 왼쪽에 겨드랑이 선 중간에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빗장뼈 아래 붙이는 거고, 다음에 오른쪽은 빗장뼈 아래 붙이고 왼쪽은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이는 거니까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경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뇌 손상 같은 걸로 경련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의 문제, 뇌전증이나 아니면 약물 중독이 됐을 때도 이렇게 경련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우리 저혈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뇌에 무슨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뇌에 지금 혈액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뇌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지금 저혈당 상태에서도 경련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도 지금 이게 약물 중독이잖아요. 그죠? 약물 중독이니까 알코올 금단 증상도 중독이랑 똑같은 거죠. 네, 폐염증으로 경련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폐렴이라면 만약에 이런 거는 나타날 수 있겠죠. 호흡곤란 같은 증상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경련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일단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반응 지금 확인하는 거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건데 어깨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면 119에 신고하고 다음에 제세동기 가져다 달라고 도움 요청하는 거고요. 다음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해주고 기도 개방시키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론 파트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긴 시간 동안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 해가지고 긴 이론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다 살펴봤거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 파트별로 문제풀이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이론에 대한 건 다 나갔기 때문에 파트별 문제풀이 다양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